2018년 물가 공포 때문에 10월, 11월 달에 주가 빠질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EPS 추정치가 빠지고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주가는 빠지는데 이익 추정치가 빠지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지금 상당히 이익 추정치가 나쁘지 않다는 점하고 자, 체이로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인데 월요일이니까 오늘은 한국 시장까지 같이 좀 커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만 보면은 주중 또 주말 해가지고 변동성이 주후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한 2.4% 정도 하락을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그나마 2%대 하락으로 끝났고요. 특히 이제 금요일에는 굉장히 그 저가 매수세가 세게 들어오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나스닥이 3.8% 정도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특별히 그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요인 이외에는 펀더멘털한 요인이나 매크로 요인은 찾기는 어려운데 이따 약간 변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CNN 비즈니스에서 발표하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6까지 내려갔다가 12까지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서 아주 극도의 공포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그 S&P 500은 2.4% 빠졌고요. EPS는 0.2%. EPS는 꾸준히 좀씩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S&P 500이 가장 좀 험악했던 목요일, 금요일 PER이 16배 중반까지 빠졌다가 금요일 날 기준으로 16.9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7배 미만으로 빠졌는데 참고로 2020년 3월 23일에 13.4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수준보다는 좀 높은데 최근에 들어서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역시 빅테크 위주로 빠졌고요. 섹터적으로 보면은 필수 비제 정도가 선방을 했고 헬스케어 정도가 선방을 했습니다. 종목 위주로 보면은 애플이 6.5%, 마이크로소프트가 5%, 그리고 테슬라가 한 11% 정도 빠졌고요. 그나마 빅테크 중에는 구글이 0.3% 상승하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 정도 빠졌고요. 그동안 약간 다른 섹터 대비 차별적으로 상승을 했던 에너지가 한 3% 정도 빠졌고요. 금융도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JP모건이 금융주 중에서 대장주인데 한 3% 정도 빠졌고요. 이익 같은 경우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메타가 좀 계속 그 이익 추정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 정도로 주간 기준으로 EPS가 좀 빠졌고요. 나머지는 큰 변화는 없고 엑슨모빌이 1.1% 정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습니다. 연초 이후로 보면은 S&P 500 15.6% 하락했고요. EPS는 6.4% 연초 이후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주요 기업 멀티플은 계속 좀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 보면은 지난주에 11% 정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PER이 포워드 기준으로 58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29배를 기록하면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것들마저도 지금 계속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P 500으로 보면은 계속 그 주간 기준으로 한 6주간 하락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주간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 장기간 그 하락했던 구간도 찾아보긴 어려웠는데
4월 4일부터 5월 13일 6주간 보면은 S&P 500이 11.5%가 하락을 했고요. 굳이 코스피와 비교를 해본다면 코스피는 4.9%로 5% 내외 하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 대비는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험악했던 2020년 팬데믹 구간에서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20일 5주간 뭐 중간에 약간 반등이 있었기도 했지만 이 기간 수익률로 보면은 S&P 500이 31%가 하락을 했었고요. 코스피가 30%로 비슷한 하락률을 그때 팬데믹 기간에는 보였었습니다. 그때 짧은 기간에 임팩트가 상당히 컸고요. 지금은 약간 좀 더 장기간에 걸쳐서 좀 스물스물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섹터 흐름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최근 일주일만 보면은 필수소비재 쪽만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조정을 받았고요. 필수소비재 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 펩시코, 필립 모리스 이런 방어적 주식들이 지수 하락 구간에서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형 섹터는 금요일날 좀 오르긴 했지만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섹터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여전히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뭐 압도적으로 그 섹터 대비 다른 sek터 대비 수익률이나 다른 섹터 대비 이익 상향 조정치가 큰 에너지 섹터는 올해 54% 정도의 이익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주가는 44.8% 정도 올랐습니다. 금리 쪽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쪽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까 모두에 약간의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채권 시장도 역시 주식 시장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주간 기준으로 20bp, 30bp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수준이고요. 지난주에는 20bp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제 10년물로 20bp가 하락을 하면서 2.92%를 기록을 했고요. 그 전주에는 또 20bp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2.74%로 12bp 정도가 빠졌고요. 실질 금리는 0.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뭐 큰 변화가 없이 0.34%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하이힐드 쪽에서는 스프레드와 병행해서 보시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관찰을 해보면은 지난주에도 하이힐드는 7.49%로 42bp 정도가 올랐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한 45bp 정도가 올라서 4.63까지 올랐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인데 주간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그 제일 밑에 그 일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주 목요일 날 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데이터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5월 12일 날 하이힐드가 7.52를 기록했다가 금요일 날 7.49%, 한 30이 정도가 빠졌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지난주 목요일 날 4.77%, 그리고 금요일 날 4.63%, 무려 14bp 정도가 빠지면서 약간 단기적으로 이게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극도의 회피 심리는 조금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간접적으로 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여기서 지난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그 위험 선호 심리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하루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Fear and Greed 인덱스나 하이힐드 스프레드로만 보면은 최악의
패닉셀 요 구간은 좀 지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0.7% 올라서 110.49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리그 카운트는 6기가 증가해서 563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 카운트 최근에 조금씩 싱글 디짓으로 주간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느 임계점에 올라가게 되면은 유가 공급량이 많아져서 유가 상단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 정도 속도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리가 4.17불인데 파운드당 4.17불인데 주간 기준으로 2.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계속 전고점 부분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원자재라는 측면에서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단을 뚫고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또 올라서 0.8% 주간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104.49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274.5원 주간 기준으로 0.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1,300원 뚫에 대한 그 마지노선을 좀 그려놓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의 룸은 남아 있고 여기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밸류에이션하고 주요 기업 EPS 추정치 변화 좀 보시면요. 일단 주가는 지난주에 1.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보드 EPS는 0.3%. 지금 몇 주 연속으로 12개월 보드 EPS가 코스피 기준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블룸버그 추정치인데 국내에서 추정하는 거하고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기관에서 추정한 블룸버그에서 추정한 추정치는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시가 대형주 중에서 IT 자동차 이쪽에 상승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좀 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보합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 4.7%, 그리고 현대차가 주간 기준으로 2.2%, 기아차가 2.9% 오르면서 코스피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 전망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위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섹터 내 대표 기업의 움직임이 다른 지수의 어떤 하반 경직성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5월 13일 기준 코스피 PER은 10배가 깨졌고요. 그래서 9.7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은 1.0배 수준이고요. ROE는 10.2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PER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9배 밑으로 내려와서 8.9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LG 엔솔도 100배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90배에 거래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5.9배, LG화학 13.8배, 그리고 네이버 27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그나마 좀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편인데 숫자가 거의 25배 내외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도 6.9배 해서 7배가 깨졌고요. 기아차가 6.3배로 역시 6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IT 자동차 대표 섹터 내 대표 기업들이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수준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무 자료를 보시면 S&P 500이 지금 연초 이후로 15.57% 빠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지금 연초 이후로 24.5% 빠져 있고 예. 지난주 한때 마이너스 29.9% 뭐 고점 대비 30% 빠졌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계속 우리나라 코스피나 S&P 500이나 계속 EPS 추정치가 계속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올라가다 보니까 ROE 자체도 23.58kg 가고 있고 포워드 EPS도 지금 17배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2018년 물가 공포 때문에 10월 11월 달에 주가 빠질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EPS 추정치가 빠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주가는 빠지는데 이익 추정치가 빠지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거에 반해서 지금 상당히 이익 추정치가 나쁘지 않다는 점하고 코스피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엔솔이 지금 90배 하다 보니까 실제 LG엔솔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죠? 예. 이 코스피 PER이 거의 뭐 9배 정도 뚝 떨어질 거고 PBR도 좀 더 1배 미만으로 낮은 상황일 거고 여러 가지로 보면 시장 펀더멘탈 요인은 좀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단지 이제 유가가 110불 다시 돌파한 게 이 부분은 그 리그 카운트를 우리가 늘 체크하니까 그죠? 유가는 바로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구리가 의미가 있는데 지금 구리가 6주 연속 계속 그냥 약하다라고 제가 들었었고 지금 바로 직전 저점을 깰랑말랑 하고 있잖아요. 거의 5불 같은 게 지금 4.17이니까 이 부분이 보면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약간 바로미터랑 될 것 같고 환율은 좀 전에 뭐 1,300원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아무 그 의미 없는 얘기잖아요. 무슨 근거를 갖고 이렇기 때문에 1,400원 뚫는다 뭐 그런 얘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작년에 시장 코스피 뭐 3,600 갈 수도 있다 4,000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거랑 별 차이가 없는 의미 없는 얘기니까 환율 얘기는 제가 요 회의 끝나고 환율 관련해서 지금 제 생각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